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롯데 관련 이야기인데요. 롯데가 1월 17일 어제 FA 한현희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한현희 투수의 영입 관련 이야기, 그리고 올겨울 돈다발을 화끈하게 푼 롯데에 대해서 담당 기자의 시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머니볼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영상 잠깐 스톱하시고요. 알림 설정 시원하게, 그리고 구독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롯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보도자료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롯데자이언츠는 1월 17일 화요일 한현희 선수와 계약금 3억, 보장연봉 15억, 최대 37억, 그래서 총액 4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롯데 이번 계약에 대한 설명, 선수가 최소 3시즌 동안 구단이 설정한 개인 성적을 달성할 경우 2026년에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구단은 계약 기간 내 높은 비중의 옵션 금액을 통해 선수에게는 동기부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활약할 선발 투수를 확보하는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계약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번 계약의 특징, 배보다 배꼽, 옵션이 더 큰 계약 구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3억 원. 보통 A등급 선수들이 수십억대 계약을 맺은 것과는 아주 초라한 계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한현희 선수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고요. 선수는 쫓기는 입장이었고 결국 몸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총 연봉 37억 원 중 보장 금액은 15억 원에 그칩니다. 나머지 22억 원은 모두 옵션인데요. 한현희 선수가 옵션을 달성하면 계약금을 포함해 최대 40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옵션을 하나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단 18억 원에 줄어듭니다. 최근 FA 시장이 요동을 쳤고요. 역대 사례를 봐도 A급 투수들이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래저래 한현희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계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 직후 한현희 선수 에이전트죠. 이해량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한현희 선수는 아예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해 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수 세일즈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2년 계약은 어때요? 라는 등의 만약에라는 이 의사를 구단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연초에 타구단에 물음이 조금씩 있었고요. 이 대표의 말을 빌리면 소통 창구를 열어놓았던 구단은 3개 구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 롯데와 구체적인 대화가 된 것은 열흘 전이라고 하고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일단 이 대표 측은 한현희 선수의 결혼이 1월 7일이었죠. 결혼 전까지 이 세 팀을 찾아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움을 남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전적으로 선수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선수는 3년 후 옵트아웃이 아닌 연장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이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또 옵션 세부 내용은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세팅이 되어 있는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안정장치가 구단에 상당히 있지만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 계약이다. 양쪽 다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계약이라고 에이전시 측은 자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낮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롯데 담당 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현희 선수의 계약, 그리고 롯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요즘 롯데 관련 뉴스는 이 기자의 기사를 꼭 챙겨보고 하는데요. 바로 롯데 담당 마이데일리 박승환 기자입니다. 어렵게 전화 연결 부탁드렸는데요. 박승환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이데일리 박승환입니다. 네, 지금 부산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때문에 간 거죠? 네, 오늘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한 5시간 만에 부산 도착한 것 같은데 네. 서울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전이 원래 힘들어요. 예. 네, 내일 노진혁 선수, 유강남, 한현희 선수까지 3명의 입단식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라서 또 겸사겸사 이렇게 조금 일찍 내려오게 됐습니다. 고향이 부산이라서 그런지 롯데에 유독 애정을 많이 썼던데 오늘 한번 이야기 잘 풀어주시고. 네. 자, 한현희 선수 계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담당 기자 입장에서 롯데의 한현희 선수와의 계약 예상 밖의 영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재작년에 롯데가 한현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작년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왜 영입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사실 반반이긴 했습니다. 저는. 아, 그랬어요. 예. 네. 자, 이번 계약이 나왔고 일단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거 어떻게 박 기자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뭐 일단 3+1년에 보장 금액이 18억 원인데요. 네네네네. 뭐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실 한현희 선수가 뭐 재작년에 이제 술판 문제도 있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부진도 있었고 부상도 있으면서 네네. 좀 굉장히 여러모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미지 소비가 좀 굉장히 저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예전 매체에서 키움을 담당할 때부터 한현희 선수를 조금 쭉 지켜봐왔는데요. 네. 좀 굉장히 목표가 생기면 좀 뒤도 안 돌아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선수였거든요. 호호.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또 합리적인 계약이라 생각하고 일단 옵션이 22억이 들어갔다는 거는 네네. 네, 동기부여가 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수 입장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선수도 뭐 구단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제가 예. 사실 조금만 더 보태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공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한현희 선수에게 측정된 한현희 선수가 만약에 22억을 모두 받아갈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 이후에 두 번째 FA를 이제 나왔을 때는 한현희 선수가 뭐 최소 60억에서 80억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아마 좀 세팅이 그만큼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한현희 선수는 사인앤트레이드 얘기가 참 무성했어요. 그런데 결국 FA로 영입하는 것을 롯데가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롯데가 사실 좀 최근에 유망주들을 많이 잘 뽑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롯데가 또 그 유망주들을 또 빠르게 군입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유망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 내후년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보호 선수를 묶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롯데는 아무래도 유망주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전력 보강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키움 쪽에서 좀 많은 거를 요구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사트는? 네, 뭐 구체적인 논의가 얼만큼 이루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타 구단들 뭐 하나도 관심이 있었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한현희 선수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서울구단 A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 관심은 있었더라고요, 진짜. 예.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키움이 그만큼 좀 대가를 확실하게 바라는 아무래도 A등급 선수를 무상으로 내주는 거는 그렇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롯데는 아무래도 유망주를 최대한 많이 보호하고 지금 군입대도 한 상황에서 그러면 20인 보호 선수 외의 선수를 내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인 외 선수 요거 참 알짠데 유망주들이 아무리 많이 군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롯데의 고민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롯데는 사실 이번에 노진혁 선수, 뭐 유강남 선수가 이적했을 때도 그랬지만 좀 포수 자원, 확실하게 전력 보강을 한 이런 포수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호 명단을 다 풀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롯데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어느 정도 출혈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는 작년 겨울에는 임창규 선수에게 좀 롯데가 관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임창규 선수는 FA 권리 행사 포기했습니다. 자, 한현희 선수에게 꾸준히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 계약을 하고 나서요. 임창규 선수가 나왔어도 롯데는 한현희 선수였을까요? 이것도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인데요. 그래요? 사실 이제 임창규 선수에 대한 롯데의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입단 초기 공이 빨랐던 투수가 다시 이 구속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뭐 이런 부분 충분히 임창규 선수가
추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이런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임창규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사실 한현희 선수의 기록이랑 임창규 선수의 기록을 좀 비교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현희 선수가 조금 더 활용폭이 넓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래서 한현희 선수 쪽에 조금 더 기울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한현희 선수는 뭐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한현희 선수는 뭐 선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롯데는 뭐 사실 중간으로도 쓸 수 있고 중간에서도 굉장히 또 홀드왕도 얻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롯데는 한현희 선수가 원하는 것도 있고 롯데도 한현희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옵션을 넣고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인데 롯데가 올겨울에 작심하고 돈을 풀었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박세웅 선수와 이게 BFA 단역에 90억에 유강남 선수 80억, 노진혁 선수 50억, 또 한현희 선수 영입에 또 이렇게 뭐 지금 일단 보장금이 뭐 18억인데 총 뭐 옵션까지 하면 260억 원 썼습니다. 롯데의 이번 겨울 행보, 가을 야구에 대한 이 강력한 의지 이렇게 봐도 돼요? 뭐 이거는 사실 가을 야구만 뭐 당연한 거죠, 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제 개인 뭐 이제는 정말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롯데가 사실 뭐 작년까지 이대호 선수가 있었지만 뭐 관중 동원력 성적이 결국 안 나오니까 그 들끓던 인기들도 차츰차츰 식어가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사직구장에 취재를 갔을 때도 팬들이 생각보다 많이 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롯데가 사실 롯데 지주가 이번에 작정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지만 사실 그동안 좀 세팅이 돼 왔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송민규 단장을 비롯해서 우리 예. 구단과 모기업이 꾸준히 소통을 했고 네 이제 올해 FA 시장에서 좀 큰 금액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지만 네. 엄청난 오버페이 한 선수에게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선수를 영입하는 그렇죠. 네, 그걸 찬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센터라인 다 보강했는데 자, 박 기자 정말 중요한 질문. 올해 롯데 말씀해 주신 대로 센터라인 다 보강했고 개인적으로는 이 외국인 구선도 저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박 기자 예상 가을 야구 넘어서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전력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가을 야구는 최소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안 가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조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롯데가 그동안 돈을 안 쓰던 그룹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렇죠. 네. 네,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였고 좀 팀 색깔을 바꾸고 했던 거지 굉장히 돈을 많이 썼었던 팀인데요. 네. 네, 이제는 조금 한번 도전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5년 동안 최근 2017년 이후에 가을 야구를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을 야구 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의 모습을 보더라도 뭐 재작년에 이제 안 좋았을 때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명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 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가을 야구는 안정권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평가하시는 거죠? 뭐 작년에 이 선수들이 거뒀던 성적을 생각한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장거리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내일 입단식 현장에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예. 선배 필요하시다면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 기자와의 통화 들어보셨습니다. 박 기자가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강려호 선수와의 계약 과정. 예. 강려호 선수 지금 최근 이제 롯데와 여러 가지 이렇게 협상이 조금 있었다고 하네요. 예. 금액은 롯데가 일단 오퍼를 넣었는데 강려호 선수 측에서는 아주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라고 합니다. 계약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시고요. 롯데 이번 겨울 행보 어떤 기사에서도 다른 내용인데 외국인 선수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을 이번 겨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센터라인을 강화했고 그리고 큰 약점인 포수 고민도 해결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이대호 선수의 은퇴네요. 이대호 선수가 올해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졌다면 롯데는 우승 후보까지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대호 선수는 은퇴했죠. 주포가 빠진 타선의 아쉬움이
조금은 진하게 남습니다. 분명한 것은 롯데는 상위권으로 가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반드시 가겠다는 롯데 구단의 강력한 의지. 이번 겨울 롯데는 만천하에 알렸고요. 과연 롯데의 도약 올해 가등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